중요한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생각해보면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을 때도 그렇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금리 인하라던가 매파적인 기조에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하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를 알면 국내 증시도 조금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01%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1%, 0.7%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반도체주, 기술주 전반으로 퍼지면서 기술주 비중이 좀 강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주간 상승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주간 지수 추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4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0.03% 상승으로 지난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2.33% 하락을 했는데요. 5주 만에 주간 기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지수 추이를 통해서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지금 기술주 부분에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더 훨씬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빅테크 중심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주간 섹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술주가 잘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2.7%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 3% 이상의 섹터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2.7%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AI 관련해서 유틸리티와 지금 원자재 시장도 들썩이고는 있지만 지난주 주간 섹터를 보면 섹터 상승률을 보면 1.6% 그리고 2%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S&P 500 지수 내의 종목 안에서만 고른 주간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퍼스트 솔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세계 최대의 태양광 기업이죠. 39.46% 주간 기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AI에 연결되어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태양광 섹터인데요. AI 기술을 활용을 하려면 더 많은 방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태양광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모더나 제약회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가 다시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걸린 아이가 나온 가운데 미 정부와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기준 25.6%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컸던 주간 상승률 상위 종목 데커스 아웃도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명으로 들으면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모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그부츠도 이 데커스 아웃도어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강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간 기준 15%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13%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엔페이즈 에너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도 주간 기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간 기준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스 코퍼레이션이 12% 넘게 내렸습니다. 산업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연간 매출 또 순이익, 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주간 기준 하락률이었습니다. 데이퍼스도 11.74% 주간 기준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인적 자본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도 주간 1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약국 체인이죠. 이 성장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계속 좀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4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또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근원 PCE가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월 PCE가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지난주 정리하면서 이번 주는 PCE 가격 지수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담 쿤스 원스톱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금요일장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So you got the S&P up once again today, and in large part that's driven by the fact that consumer sentiment was better than expected in regards to where inflation's headed. And so what we continue to have in this dynamic is inflation coming down and is growth sustained? If we can get inflation to come back to 2% and we can keep growth somewhere around 2%, that still is a good economy. And I think that's what you're seeing the consumer start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fact that is kind of where we're headed. And I don't want to use the word Goldilocks, but if we can get that scenario, it could be the Goldilocks scenario for stock markets and the economy as a whole. Earnings in general and earnings estimates going forward are coming in a bit better than expected. And that is always going to be a big driver of markets. Additionally to that, there's a little bit of this momentum FOMO trade that we talk about sometimes is kicking in as well as we head into the summertime where people that maybe are looking at the portfolios and have maybe missed NVIDIA, for example, are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get back in and they've got exhaustion of being out of it, right?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의 마감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FOMC 의사록의 매파적인 발언과 5월의 PMI에 집중하면서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1.2% 하락한 2,687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내림폭을 키우면서 839선까지 낮춰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섹터들은 여전히 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 쪽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여전히 받아갔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델과의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대리 올해 안으로 이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 종목들도 지난주에 일제히 52주 신고가 달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도 지난 한 주 내내 계속 좋았었죠. 금요일까지도 해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식품 업체들이 현재 김 가격을 임상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CJ시푸드는 21% 오름폭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냉동김밥에 대한 수출이 650%가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인 우양도 16%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양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안에서 있는 대형사들, 대형 마트 3곳과 함께 이 김밥을 수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양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700%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좋았던 부분은 화장품 쪽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의 정상회담 개최가 어제부터 진행이 돼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한중일의 여러 가지 파트너십 혹은 협력 소식 등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화장품주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도움 없이도 이미 비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 사상 최고치의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화장품주들, 지난주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가파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 기대감까지 현재 더해지면서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메디큐브를 보유하고 있는 APR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랐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7.9%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도는 쪽으로 안에서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볼 섹터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두산 쪽의 이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SMR을 진행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건설 프로젝트 안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50조 원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나 튜브와 같은 주요 기기들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현재 2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원전의 다이어트 버전이다라고 불리는 SMR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는 2033년에는 98조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오는 43년까지는 400조 원이 넘어서는 엄청난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SMR 시장이 커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7년 전부터 선두적으로 준비를 해왔죠. 해당 시장이 커질 때 가장 큰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주로 종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보합권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큰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이 한중 FTA 2단계 협상 체계가 합의됐다라는 소식인데요. 8년 만에 한중 FTA 2단계 협상 체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돼서도 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짧게 확인해봤지만 앞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2일에 이 8년 만에 베이징에서 중국 문화 여유국이 이 국내 락밴드인 세이수미의 공연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가수들도 중국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을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도 미리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이 부진했던 가운데 종가 현황은 어떠했을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엔터주들의 마감 현황입니다. 하이브부터 SM까지는 어느 정도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YG와 JYP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과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터주들 수혜 오늘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서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세트랙 아이와 같은 대표주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가 시행되는 오늘 관련주들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데일리 신문과 온라인 그다음에 마케팅 같은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주요 국내외 뉴스들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 이달 5월 들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가 되겠죠.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고 또 팔았는지 포트폴리오의 교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5월 순매도 종목 보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삼전과 하이닉스는 집중적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팔았다 얘기가 되고 업황 개선이 예상이 되는 조선주의 러브콜 보냈다. HD마린, 현대중공업, 순매수 1, 2위, 뭐 애플 부품주, 태양광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을 판 부분 시점이 좀 되게 주목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그레이트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이제 주당 2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주가 급등 상황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야말로 소문에서 뉴스에 팔았다. 이런 증시격언에 그대로 딱 맞는 부합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니었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HBM3E 제품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의 영향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느냐. 어쨌든 반도체 중심으로 연기금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또 살 거 아니겠습니까? 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제 순매수 1위 종목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이 조선 수리 쪽, 사후 관리 쪽 이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HD 현대중공업 샀고요. 3위 업체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그 K-뷰티 관련해서 미용 기기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 회사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APR이라는 회사를 3위로 샀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9월에 16이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LG이노텍.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AI 붐 때문에 전력 관련된 그 관련주도 굉장히 관심 많죠, 여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내서 이제 한화솔루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이번에 순매수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향후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든가 아니면 업황이 좋아질 것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뭔가 지지부진한 또 주도주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연기금의 행보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요즘에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퀼 테스트 통과는 시간 문제다. HBM3를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의 내용들,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을 취재한 내용들이 좀 담은 그런 기사입니다. 일단은 이 발열 전력 소비 문제 보도 이렇게 나오면서 삼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급 테스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퀼 테스트라는 게 품질 테스트라는 게 한 번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납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품질 테스트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해줘라는 그런 주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감안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에게도 또 하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좀 짚어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미국이나 일본 쪽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증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수요를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GPU의 가장 핵심 부품인 HBM의 이 수급이 우리가 좀 불안할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SK하이닉스 한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전체로 보면 일단 퀼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삼성의 이 HBM 제품의 납품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운임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폭우 겹쳐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이 급등하면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어느 정도 급등했는지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인 전달에 비해서 37%가 올랐고요. 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운임도 39%가 올라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해상 운임 이 지수를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최고고요.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등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이 지수가 따로 나오는데 발틱 지수로 해서 BDI 지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상 운임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여름철 성수기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같은 글로벌 해상 무역에서 핵심적인 그런 운송로 리스크들이 좀 커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운임료가 올라가고 또 운송 그 경로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운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 관심이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해운주들 좀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할 수밖에 있는 거거든요. 국내 해운주들 HMM이라든가 대한해운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은 이런 기대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분기에 급등했던 운임료가 1분기에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임주들의 이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한 운임 가격이 2분기에 이 운송사들의 실적에 이렇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 운용사들, 그 HM이라든가 대한수송 같은 운송사들의 실적이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얘기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워낙에 빅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FOMC의 의사록 내용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산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주요 경제 일정 표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일단 뭐 월요일 날 내일 일단 미국 시장 쉬고요. 연준 베이지북 나오고 1분기 GDP 추정치 30일 날 나오고 31일 날 좀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이 4월 PC 물가지수, 가격지수가 나오는 거, 요 정도가 주요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연준 주요 위원들, 의원들의 한 5명 정도가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일단 주목되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워낙에 무거운 어떤 이벤트들이 그다지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어떤 그런 무거운 부담보다는 좀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들고요. PC 가격지수가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경제지표인데 전달 때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연준 주요 위원들 연설들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평성 있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회의록 내용만 봐서는 이 금리 인상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매파들의 얘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지표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번 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특히 뭐 딱히나 이렇게 장이 급등하거나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여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약간 지루한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핵심, 즉 기업의 실적,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이 원형적 사고로 우리 증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형은 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장원영 씨가 하나의 밈이 돼서 지금은 이 온라인에서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증시 상황 안에서 정말 진주를 찾듯이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듯이 우리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발견을 해낼 수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일단 상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AI라던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지만 그 외에 집중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는 하반기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반도체랑 뭐 AI 위주에서 약간은 소외되었던 업종 위주로 좀 변하는 게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 좀 차각한다 본다면 올해 많이 떨어졌던 업종 중에서도 분명히 하반기는 좋아질 업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 엔터하고 카지노인데요. 이 업종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구성이 엔터와 카지노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일부 코스피에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오락문화 업종 주가 흐름을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업종 지수가 한 19.3% 하락해서 양시장 통틀어서 하락률 2위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섬유 쪽이 이제 더 안 좋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엔터의 그런 4인방 종목들의 올해 주가 평균은 18% 정도 하락을 했다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양시장 대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사실 엔터 업종이 올해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 한 3분기부터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로 이 시계열 구간을 좀 느리면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54.4% 하락을 했고요. YG엔터가 지금 44% 그리고 SM 역시도 14.8%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연초부터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또 반도체, 또 저PBR,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좀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 또 과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엔터주들이 상당히 또 선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음반 판매량이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산업이 최고점을 지나서 성장성이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나타난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점은 좀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뭐 적자 전환이나 YG를 제외하고 또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감소한 또 하이브를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엔터 종목 보면 평균적으로 한 17%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1분기가 그룹들이 보면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고 또 신규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계절적 비수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역시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투자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상이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을 주목을 해봤을 때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왜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또 앞으로 엔터주들의 주가 움직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8년 만에 한국과 중국이 FTA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를 전해왔고 또 오는 7월에 중국에서 한국 가수의 공연이 또 허락이 되면서 중국발
호재 모멘텀, 그리고 지난 연도부터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또 군대를 가기도 하고 또 YG의 대표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올해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안 좋은 것은 다 주가에 반영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조그만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트리거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엔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전망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 부진한 실적과 이런 에 따른 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집중되었던 유동성이 좀 분산되면서 엔터 업종에도 좀 수급 개선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최근 지수 흐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지수를 좀 견인했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종목들의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특정 업종에 집중되었던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반도체가 하도 좀 시총이 큰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좀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 다른 업종에 가서는 그 유동성이 매우 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분기 수출 호조로 실적이 대폭 호전된 업종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분기에 미국이랑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화장품 업종 그리고 라면 등 뭐 수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 좀 대표적인데 엔터 업종 역시도 4월까지 그 앨범 판매 수출을 볼 때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미국 향 수출이 좀 그나마 좀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당 구매액은 중국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K-팝 팬덤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신인 대비 모멘텀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엔터 4개사 통합 신인 대비가 지금 11개 팀이 예정되어 있는데 평년 대비 많은 팀이 대비하면서 신인 대비 전후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분기에 하이브의 투어스 아일릿, 그리고 SM의 NTC 위시, 그리고 JYP의 V차가 데뷔를 했고 2분기에는 지금 YG의 베이비 몬스터, JYP 넥스지, 또 SM의 네비스가 데뷔했거나 데뷔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4-5개 정도 신인 그룹 데뷔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2분기부터 공연 활성화 및 9월부터 음반 판매가 집중되는 점인데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연 부분은 엔터 지금 4개사 합계 올해 모객 수는 한 전년 대비 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9% 증가한 5,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음반 발매 역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반 발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집중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한 투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일본과 미국에서의 성장 가시성이 좀 확보된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의 어떤 대규모 공연도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아이돌 산업이 좀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듀싱을 기술로 좀 대비하는 현지 신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인들이 많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하반기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정말 많은 회사 안에서 다양한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된다라는 거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이 매출 비중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기업들 안에서 엔터사들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토픽 선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해서 또 다른 기업들에 집중을 해볼까요? 좀 최근에 조금 소외되었던 업종 내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확실하게 그 엔터 4개사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수급도 좋아지고 또 평가도 개선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M인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요. 일단 2분기부터 NCT 드림이라든지 에스파, 라이즈 등 주요 IP 활동이 지속되면서
일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그 비용 관련해서도 인건비 상승을 유도했던 어떤 멀티 프로덕션 제도가 작년 2분기부터 좀 시작됐기 때문에 비용 관련한 부담도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신인 데뷔 모멘텀이 엔터 4개사 중에서는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4개 신인 그룹과 4개 신인 그룹이 이제 일본 글로벌 그리고 영국 그 국내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현재 그 가장 공연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일본에서의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18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요.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이익 성장률이 평균 20% 이상 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엔터주에서는 일단 탑픽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주요 IP들,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봤을 때 SM 우리가 하반기에 함께 주목해볼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 다른 기업도 있을지 궁금한데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하이브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현재 민희진 대표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좀 네. 저평가되는 그런 국면이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BTS 멤버들이 입대한 이후에도 멀티 레이블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인 데뷔가 꾸준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 좀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 IP인 BTS 멤버가 순차적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지금 6월 10일 BTS 맏형 진이 제대를 앞두고 있고 10월에는 제이홉 그리고 내년 6월 멤버 전원이 분필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유료화 전환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별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좀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 라인업들이 꾸준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내년이면 전원 이제 군대에서 돌아온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첫 번째로 엔터 업종을 확인을 해봤는데 또 다른 업종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반기에는 소외됐지만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또 다른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랑 문화 업종 내에서 카지노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업황이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또 작년보다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올해 카지노 4인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치킨, 롯데 관광개발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7.5% 하락을 해서 시장 대비는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공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공통점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카지노별로 좀 차별화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국인 전용인 뭐 강원랜드 경우는 리조트 영업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 증가했는데 늘어나는 방문객을 수용할 만한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절대적인 이익 수준에 있어서는 일본 고객이 선호하는 카지노가 중국인이 선호하는 카지노 대비 좋은 이익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적이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한 투자 매력도는 현재가 연초 대비는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진행됐던 이 FTA 안에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뭐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할 수 있는 확대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던 것처럼 올해 다시 한번 여행객들의 수요 회복과 함께 카지노 안에서도 훈풍이 불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망과 또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내와 외국인 전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보여져서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 방한객 수준의 한 80% 수준으로 지금 방한객 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매우 지금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대로 더 빠른 그리고 높은 방한객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분기에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지금 미국계 기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흥행 여부가 향후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수도권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의 카지노 투자 전략은 주가 하락이 좀 너무 심해서 전파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유지 또는 조금씩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방한객에 대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평가돼 있는 종목 확인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업종 안에서의 탑픽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탑픽은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가 그나마 하반기에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면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파라다이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좋은 실적 원인은 사실 일본 관광객 선호도가 높아서 일본인 VIP 관련한 실적이 좋았고 또 1분기에는 고객이 교환한 층 중에서 이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금액, 그 홀드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홀드율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결로 실적이 잡히는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상당히 2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향후에도 상대적 강점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카지노의 주요 수입원인 VIP들이 지금 연령대가 한 40에서 60대 정도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카지노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복합 리조트 시설을 보유한 카지노가 좀 더 선호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라다이스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신청한 상태인데요. 심사가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다면 7월 초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고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K 같은 경우도 사실 저평가된 상황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에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컨센서스는 무려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GK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인 그런 비중이 높은데요. 아직 중국 VIP 고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1월에 홀드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증권가에서는 1분기 적자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5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접근이 쉬운 GKL이 얼마나 실적이 좀 향상되는지에 관건을 두시고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PER 한 12.4배로 저평가된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 기간 수급 개선이 나타난다면 펀더멘털적이나 기술적으로 점진적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카지노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1분기는 그렇게 크게 부각할 만한 실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8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직항 노선 회복으로 인해서 입도객들이 2019년 전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과 일본 VIP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수기가 이제 돌아서서 주가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높은 이자 비용이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일 그리고 롯데 건강개발까지 크게 세 가지 종목 하반기에 집중해보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출발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뉴욕 증시에서 훈풍이 불었었고 또 국채 금리도 보합세였기 때문에 지난주 2,700선에서 밀려났던 코스피가 월요일장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월요일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에 휴장을 하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강한 움직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쉬어가지만 이번 주 연준 베이직부터 PCE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지표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 현황은 어떠할지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